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드입니다. 예, 주말 다들 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영업사원분들은 진짜 비 올 때 외근 나가는 것도 사실 고민이고 힘들고 한데 오늘도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비 올 때는 일단은 안전운전이 제일이죠. 또 운전을 워낙 영업사원들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뭐 맨날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양보 운전이라던가 뭐 조심히 운전을 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저도 뭐 오랜 동안 운전을 해봤지만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죠. 이래저래 상처도 받고 또 가끔 뭐 안 좋은 일도 당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외근이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뭐가 중요하든 실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비랑 눈이 이번 주 내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다들 일단 먼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또 뭔가 성과가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잠깐 1, 2분밖에 고민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건수? 비의 건수와 거래처 수가 많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뭐, 별다른 많은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동영상이 좀 짧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업사원 실적이라는 게 당연히 거래처가 있어야 나오겠죠? 거래처 수가 많으면 좋은 거고 그 거래처가 뭐 한 달에 한 번을 진행을 하던 두 번을 진행하던 세 번을 진행하던 아니면 정말 좋고 큰 거래처라서 10건, 10건 이상 뭐 20건 이렇게 진행하면 좋죠. 그게 이제 다 BL 건수가 되겠죠. 근데 작은 업체들은 뭐 정말 말 그대로 두세 달 아니면 심지어 셋네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거래처가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수출 수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잊을만 하면 뭐 분기별로 한 번 나온 데도 있고 막말로 1년에 한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업체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빈번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막말로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뭐 10건 넘으면 보통 되게 많은 업체를 치는데 10건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진행 건수가. 그런 거래처들이 뭐 제각 상황들이 다르고 회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 같은 포워더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실적 구조를 보면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영업사원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일단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영업을 이 바닥에서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의 실적 구조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거래소 수가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 네다섯 개가 1,000만 원을 실적을 해준다 쳐봐요. 그리고 잠깐 요거 제가 말씀드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당연히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은 의미가 없어요. 순이익이고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순이익이죠. 영업이익, 영업사원이 낸 이익이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그대로 하면은 1,000만 원에 거래처가 5군데다. 그럼 5로 나누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낸 거지만 한 업체당 200만 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달에. 물론 뭐 건수는 또 다르겠죠. 건수로 나눠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만 부를 하는 영업사원이 있다. 근데 건수가 70건이다. 그럼 70건 나누기 2만 하면 얼마죠? 대충 뭐 한 20 얼마 되죠. 건당.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평균 그 수익이요. 문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적 대비 거래처 수가 적으면 사실 좀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포딩 영업이라는 것은 그 거래처랑 거래할 때 독점권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시점부터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우리가 당신 포워딩 회사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입 수출 업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계약 기간 동안은 당연히 그 업체를 쓰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 바닥에서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화주사는 포워딩 업체를 바꿀 수 있고 물류 업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견적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바닥이 어떻게 보면 영업이 치열한 거고요. 독점권이란 게 없어요. 뭐 1년을 이 회사 써야 되고 2년은 무조건 이 회사 써야 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언제든지 거래하는 거래처가 제 거래처가 아니라 다른 회사 거래처가 다른 회사 영업사원 거래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그걸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자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도 영업을 하지만
최대한 거래처 수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항상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죠. 어떤 A란 거래처가 거래하다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B란 거래처가 거래하다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극단적인 예지만 회사가 망하거나 물량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 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유지가 돼야 되고, 유지를 하려면 꾸준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A랑 B란 영업사원이 있다고 쳤을 때 A란 영업사원도 1,000만원, B란 영업사원도 1,000만원을 한다고 봤을 때 A란 영업사원의 거래처는 20개예요. 예를 들어. 그럼 B란 영업사원 거래처는 5개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안정적이겠습니까? 당연히 A란 영업사원이죠. 왜냐하면 거래처 수가 20개 있기 때문에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이 사람은 실적이 확 빠지질 않아요. 물론 전제 조건은 이 거래처들이 대부분 비슷한 실적을 해준다는 전제 조건이죠. 20개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900만 원 해준다, 90% 해준다 이럴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19개 거래처가 100만 원을 채워준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900만 원 해주는 한 거래처가 빠지면 이 사람의 실적이 1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거래처 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야죠. 그럼으로써 실적을 높이지만 하나가 빠졌을 경우에 다른 업체들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900만 원짜리 메인 거래처는 굉장히 영업사원이 신경을 쓰겠죠. 예, 그만큼 빠질 확률은 적지만 어찌 됐든 제일 좋은 거는 거래처 수도 많고 그 거래처에서 해주는 실적이 다들 비슷비슷한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뭐 따발총 분단이라고 해야 되나? 기관총 분단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A랑 B랑 영업사원을 봤을 때 실적 분포나 거래처 수도 일정하면서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다 기관총처럼. 근데 여기는 그냥 한 거래처에서 한 90% 해주는 대포 하나 큰 거 있고 따발총 한두 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비중이 높은 거래처가 있으니까, 실적 비중이. 그 업체가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뭐 회사가 안 좋아진다거나 뭐 물량이 주는 경우가 빠졌을 때는 이 비란 영업사원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꾸준히 한 다음에 거래처가 오는 거기 때문에 A란 영업사원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또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실적이라는 게 어떤 거래처에서 많이 해주고 또 적게 해주는 거래처는 맨날 적게밖에 안 해줘요. 그게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영업 가가지고 이 업체가 조금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커져가지고 뭐 메인이 됐다? 그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포딩 영업은 제가 뭐 일을 한 15년밖에 안 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한다고 해서 되는 게 포딩 영업이 절대 아닙니다. 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안 한 대로 그대로 안 나오는 게 포딩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영업하면 한 만큼 그대로 나오는 게 포딩 영업이더라고요. 5를 투자하면 10, 15, 20이 계속 5를 꾸준히 투자하다가 50, 15가 되지, 하나도 투자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이 나오고 5가 나오고 10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포딩 영업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그러니까 인풋이죠. 10이면 10 인풋이 매일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50, 100이 되는 거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뭐 일주일 내내 놀다가 다음 주에 뭐 2, 3일 열심히 빠삭 100, 200 한다고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포딩 영업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포딩 영업은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요즘 대부분 토요일도 다 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것도 근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자영업처럼 열어놔서 손님들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포딩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 수를 늘리려고 하고, 그 거래처가 50불이든 10불이든 30불이든 100불을 남겨주더라도 일단은 가서 영업해야 되고, 결제 조건만 안전하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건수 그리고 거래처 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비랑 눈 온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또 성공적인 영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